사오정이 사부님 지금 너무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진정하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삼장이 오정아 너 오늘 말 많다. 건방지게. 오늘은 수중전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삼장 일행이 흑수하라는 강에 도착을 하죠. 물이 시커멓고 강의 폭이 1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오공은 구름 타고 가면 되고 팔계랑 사오정도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삼장법사. 이거 사부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 얘기 듣던 삼장이 그럼 너네 셋이 잘 얘기해서 한 명이 나 업고 가면 되지 뭐 그걸 걱정하냐 누가 업을지나 정해 요런 얘기를 해요. 맨날 대접만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한다는 옵션이 없는 거죠. 뭐 튜브를 지가 구해오던지 괜찮아 얘들아 너네도 짐도 많고 그런데 내가 잘 헤엄쳐 볼게 요런 얘기라도 말이라도 성의를 보여야지. 아이 몰라 너네가 알아서 해. 한 명이 나 업고 가지 뭐.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랑 신랑이 벌이는 사이에 저쪽에서 뱃사공이 배를 타고 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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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공을 부르고 자기들 태워달라고 하는데 뱃사공이 난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가 우리가 아는 그런 배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못 타 나무통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배였어요. 후름라이드 타보셨죠? 후름라이드 타는 그런 배 같은 거. 팔개가 보고는 자기랑 사부님이랑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와서 말이랑 짐을 다시 챙겨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먼저 팔개랑 삼장이 배를 타고 쭉 떠나가는데 강 한복판에서 꿀렁꿀렁 하더니 막 회오리 바람이 우와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팔개랑 삼장이 물속으로 붕덩 빠져버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뱃사공이 흑수하에 살고 있는 요괴였던 거죠. 삼장이랑 팔개를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강물이 검정색이라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강기슭에서 그걸 지켜보던 손오공이 야 우리 스승님은 진짜 재수없기로 온 세상 1등이라고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손오공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처럼 물속에서 잘 못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오정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오정이 살던 데도 유사하라고 나름 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오정도 풍덩 들어가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뒤져보니까 사무실이 하나 있어. 그래서 문에다가 귀대고 들어보니까 요괴들 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리는데 대장요괴 같은 놈이 야 드디어 월척을 잡았다. 삼장 고기와 한 덩이만 먹어도 불로장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야 가가지고 너는 찜통 가져오고 너는 마늘하고 뭐 이런 거 가져 요리 준비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너는 내가 초대장 하나 써줄 테니까 작은 외삼촌한테 가서 그분 모셔와라. 조만간 생신이라는데 내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사우정이 밖에서 그걸 듣다가 열이 뻗쳐갖고 문을 두드려 저기요 나오세요 저희 그 돼지하고 삼장 찾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모처럼 활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장요괴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합을 겨루게 되는데 사우정이 또 나름 천계 경호실장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요괴를 한 방에 요절을 냈으면 좋았겠지만 이 요괴도 천년묵 요괴라서 보통이 아닌 거죠. 싸우다가 사오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물 밖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손오공이랑 같이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막 쩔뚝쩔뚝거려 유인을 하는데 요괴가 아이 갈 거면 가라고 나는 너랑 어울릴 시간이 없대. 지금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바빠 너 그냥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뻘쭘해진 사오정이 물 밖으로 나와서 손오공한테 물속에 가보니까 요괴가 있는데 생긴 거는 타룡이라고 악어같이 생긴 상상의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가 삼장이랑 돼지를 붙잡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외삼촌 초대해갖고 파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손오공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까 처음에 만났던 뱃사공이 오는 거예요. 요괴가 아니었나? 응? 너 뭐야? 이 자식 뻔뻔하네. 너 사부님하고 우리 돼지 어디 갔어? 근데 이 뱃사공이 자기는 요괴 아니래.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여기 흑수에 살고 있는 진짜 신인데 얼마 전에 서해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웬 요괴가 따라 들어왔대. 그러면서 걔네가 지금 있는 사무실도 원래는 자기가 지내던 사무실이래요. 처음에는 자기도 맞서 싸웠대. 근데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젊은 요괴를 이길 수가 없어서 부하들도 엄청 죽고 자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내가 서해 용왕한테 가서 그놈을 고소 고발을 했는데 서해 용왕이 글쎄 그놈 외삼촌이더라. 그러더니 오히려 나한테 아이 그러지 마시고 흑수하 제 조카한테 그냥 넘겨주시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 나와발이 그대로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하늘로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려고 했는데 나 같은 듣보잡이 옥황상제 못 만난대.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제천대성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왔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와 근데 이번에 흑수하 신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힘없는 민초들의 모습인 거죠. 백도 없고 높은 양반들한테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당하기만 하는 슈퍼을의 전형적인 모습. 손오공이 듣더니 그런 거였냐. 내가 흑수와 요괴놈도 처리해주고 일단 이 건방진 서해용왕부터 잡들이 한번 해야 되겠다. 당장 근두운 타고 날아가는데 반짝이는 초대장을 들고 가는 어떤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뭐 앞뒤 재는 거 없어. 여의봉으로 빡 때려가지고 어묵으로 만들어버리고 초대장 뺏어가고 한번 쫙 읽어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뭐 흑수와 요괴가 삼장이 어쩌고 저쩌고 삼촌 생일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써있는 거야. 잘 됐네. 이 자식 아예 진술서를 써놨구만.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그리고 그대로 서해 용왕한테 가죠. 서해 용왕은 서해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졸개 물고기가 와고 손오공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손오공 왔으니까 대성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하고 차 한잔 하시라고 이랬는데 손오공이 태도가 뭔가 삐딱해. 서해 용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는데 손오공이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초대장 탁 던져. 이거 뭐야 읽어봐. 그러니까 서해 용왕이 뜯어서 읽더니 바로 무릎 꿇고 대성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나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괴가 자기 누나의 9번째 아들이래요. 얼마 전에 매형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이 매형이 누구냐면은 앞부분에 당태종 저승가는 이야기 보면은 웬 용이 옥황상제 명령을 어겨가지고 옥황상제가 비 언제 내려라 했는데 막 점쟁이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위징이라는 신하한테 목 팍 날라간 그 용 있잖아요. 그 용이 서해 용왕의 매형이래. 야 요게 또 요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과부가 됐는데 얼마 전에 누나도 병들어서 죽고 9명의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9 자식을 소개를 해줍니다. 첫째 소황용, 둘째 소여룡, 셋째 청배룡, 넷째 적염용. 얘네들이 흩어져가지고 여러 지역을 지키고 있고 다섯째 도롱룡, 그 우리가 아는 도롱룡이 아니고 도롱룡입니다. 얘는 부처님한테 가 있고 여섯째 음묵룡, 일곱째 경중룡. 얘네는 천계. 여덟째 신룡은 태산이라고 그 중국에 있는 영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지키고 있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최근에 손오공 게임 하신 분한테 익숙하실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런데 막내 타룡이가 얘가 비숙하고 성질도 괴팍하고 그래서 흑수하에 가서 수련을 쌓고 네가 명성을 쌓으면은 적당히 좋은 자리를 봐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진상짓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내가 당장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듣더니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이거 빨리 수습하라고. 서해 용왕이 막 시시 고맙습니다 대성 이렇게 하고서 자기 아들 마앙이라는 아들을 부릅니다. 물고기 군대 500을 끌고 가서 네 사촌 동생 잡아라. 근데 또 물고기 군대라고 하니까 뭔가 하찮아 보이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서해 용왕의 아들은 명령을 받잡게 싸웁니다 아버님 이러고서 군대를 데리고서 손오공이랑 같이 갑니다. 흑수하에 도착해서 용왕 아들이 대성님 가서 쉬십시오. 이거 우리 집안 문제니까 대성님 귀찮지 않게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얼마나 좋아. 그래? 신나가지고 언덕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죠. 그때 소타룡은 흑수하 사무실에 있는데 부하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두목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물고기 군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소타룡이 블라인드 내려서 창문으로 쓱 보니까 밖에 사촌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부르고 있어. 뭐지? 내가 분명히 삼장 잡아먹게 외삼촌 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사촌형이 왔지? 근데 분위기도 좀 이상해. 자기는 분명히 초대장에다가 삼장이랑 돼지 한 마리 해체쇼 이거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써갖고 보냈는데 뭐 갑옷도 입고 무기도 들고 군대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갑옷을 입고 나가서 웬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촌형이 대뜸 너 때문에 자식아 지금 아버지가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네가 잡고 있는 스님 누군지 알고 있냐고. 당장 놔줘. 그러니까 소타룡이 당나라 삼장인 거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어때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외삼촌 식사 대접하려고 잡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그 무리 중에 손오공이라고 있는데 모르냐. 500년 전에 천계를 뒤집어 놓고 관세음보살님 명령으로 스님 모시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대단한 분이고 아주 피곤한 분이니까 당장 놔주라고. 그러니까 소타룡이 콧방귀를 팩 피면서 형님 누구 편이냐고. 가족 편 안 들고 무슨 원숭이 놈 편을 들고 있냐고. 그러고 나서 둘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엔 둘이 싸우다가 양쪽 군대의 싸움이 됩니다. 해산물 파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마항태자가 이겨서 소타룡을 잡고 견갑골을 뚫어서 도수를 못 쓰게 만든 다음에 손오공 앞에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립니다. 처음에 패긴 어디 가고 소타룡이 쭈구리가 돼요. 손오공이 야 우리 스승님 어디 계셔? 흑수와 사무실 안쪽에 계신. 풀어주시면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손오공이 그럴까? 잠깐 생각하는데 마항태자가 대성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양아치 말은 믿으면 안 된다. 풀어주지 말래. 소타룡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사오정이랑 원래 흑수와 관리하던 신이 가가지고 삼장이랑 팔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저 팔개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열받은 거죠. 나오자마자 쇠스랑을 들더니 막 아우 저거 진짜 막 놔봐 저거 내 쇠스랑으로 머리 한번 구멍 내준다고 이러니까 막 그러지 말래. 막 말려. 야 참고 너 좀 옷이나 좀 입고 그래라. 그러면서 손오공이 마항태자한테 빨리 얘 데리고 서해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소타룡은 서해 용왕이 사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삼장일행은 원래 흑수하의 신이 물 상류의 물길을 막아요. 그럼 아래쪽은 모세의 기적처럼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땅을 지나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통천하 영감대왕 이야기. 그건 뭐냐면은 삼장일행이 이번에는 통천하라는 강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너비가 800리 엄청 넓은 강이래요. 손오공이 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걸 보고서 삼장이 울죠.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가기 싫다. 서천은 언제 갔다 가고 집에는 언제 오냐 이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만 울으라고. 정신 좀 차리고 근처에 마을 찾아가서 밥도 좀 먹고 하루 쉬면은 또 가고 싶어질 거라고. 내일 배 타고 건너갑시다. 그러고서 하루 묵을 집을 찾아가요. 진시성을 가진 할아버지 형제네 집에 머물게 되는데 집에 하인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한 끼 배부르게 얻어먹게 됩니다. 밥 먹고 한숨 돌리는데 집에서 불교 의식을 지내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의식이냐고 물어보니까 진씨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마을 오기 전에 삼장이
일행이 만났던 통천하에 영감대왕이라는 요괴가 사는데 이 요괴가 해마다 비도 오게 해주고 날씨를 조절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해준대요. 근데 대신 집마다 돌아가면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를 산재물로 바쳐야 된대. 와, 이거 아주 죄질이 나쁜 놈이죠. 어지간해서는 애들 잡아먹는 설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아이들을 바쳤는데 올해가 우리 집 차례라. 그러면서 두 노인 중에 형은 63살인데 아이를 늦게 얻어서 올해 8살짜리 딸아이가 있고 동생은 58인데 여기도 이제 아들이 7살이래요. 완전 늦둥이지 둘 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런데 얘들을 바쳐야 한다고 하니까 막 노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삼장도 같이 울어. 그래서 손오공이 듣더니 아니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아이를 사다가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그때는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모르는 소리 말려. 영감대왕이 형체도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집안에 숟가락 개수며 애들 생일에 얼굴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낳은 아이를 갖다 바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재워준다는데 그냥 공짜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남자애로 변신하고 팔개는 여자애로 변신해갖고 요게 이 자식 여의봉으로 한번 두들겨주겠다. 팔개가 듣더니 자기는 애로는 변신 못한대요. 그래서 손오공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드래곤볼 보면은 오천크스 변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변신 못하면 뚱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얼굴은 애 얼굴인데 배는 뚱뚱본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제대로 다시 알려줘갖고 변신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진씨 노인 형제는 삼장 일행한테 절을 하면서 거듭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손오공이랑 저팔계가 변신한 아이들을 가마에 태워서 영감대왕 재단에 데려다 둡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고 둘은 요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휘휘 불더니 꿍꿍 거리면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요괴가 나타나요. 요괴가 와서 보니까 재단에 있는 애들이 인사를 해. 하이 하이. 보통 재물로 잡혀온 애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기절하거나 놀래고 막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들은 자기한테 인사도 하고 자기들은 진씨네 집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도 막 하는 거예요. 뭐지? 평소랑 다르네? 애들이 좀 매운맛인가? 그러면서 막 어서 잡아먹으래. 그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못된 놈! 이러면서 손오공이랑 팔개가 요괴를 덮치게 되죠. 그래서 요괴가 막 허둥지둥 우당탕탕 하면서 도망치게 되는데 손오공이 도망친 요괴를 보면서 아쉬워해요. 아 저거 시원하게 한 대 쳤어야 되는데. 근데 팔개가 형님 이것 좀 보시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웬 커다란 물고기 비늘 2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요괴를 물리쳤으니까 제사 때 쓰려고 갖다 놓은 음식이랑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삼장이 있는 진씨네 집으로 가고 우리가 쫓아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통천하로 도망친 요괴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표정이 안 좋았나 봐. 부하들이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원래 애들 잡아먹으러 갈 때 신나서 갔다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웬 이상한 놈들이 방해해서 애들을 못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놈들이 당나라에서 서천 가는 삼장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삼장 고기를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삼장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다들 모여봐! 이라고 참모들을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쏘가리 할머니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알려드려. 영감대왕이 말이 뭐하냐고. 내가 혹시나 할머니 덕분에 그놈 잡으면 우리는 그날로 의남매 되는 거라고. 그리고 삼장 고기도 나눠줄게. 그러니까 쏘가리 할머니가 기뻐하면서 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영감대왕님 날씨를 조절하시니까 신통력으로 통천하를 통째로 얼려버려라. 그리고 우리 부하들이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삼장 일당이 못 참고 나와서 거길 건너려고 할 거다. 그때 강 밑에서 얼음을 깨트려가지고 삼장 일당이 물속에 빠지면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영감대왕이 아주 좋은 계책. 너 오늘부터 나랑 의남매. 오늘부터 쏘가리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서근이 만극합니다. 이러고서 통천하를 얼려버리게 되죠. 근데 폭이 800리인데 이게 뭐 한 300km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강을 얼려버릴 정도면 그냥 강 말고 삼장 일행이 잘 때 다 마을을 얼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엔 쏘가리였다. 아무튼 그래서 작전을 실행하게 되고 강가에 있던 삼장 일행 숙소에 해 뜰 무렵 으스스한 한기가 서려서 잠자던 삼장이 춥다고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는데 문을 딱 여니까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겨울왕국이 돼 있어. 레디꼬 레디꼬 통천하가 얼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녀. 그러니까 삼장이 손오공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거 물이 얼마나 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것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야 통천하 800리가 아주 꽝꽝 얼었어 그렇지 않아? 아이 그렇고 말고 이러면서 강 위로 막 사람들이 지나다녀. 그러니까 삼장이 진씨 노인한테 저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상인들이래요. 물건 팔러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삼장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와 돈 버는 사람들도 강물이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강을 건너가는데 나는 서천에 불경을 가지러 가야 되는 시대의 사명을 안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이러면 안 돼. 우리도 가자. 야 짐 싸. 이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숙소에 있는 영감들이 가지 말래. 아이 지금 뭐 얼음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모르고 여기 좀 계시다가 따뜻해지고 얼음 녹으면 우리가 배 구해주겠다고. 근데 삼장이 싫대.
자기가 했대.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 사오정이 또 말려요. 사오정이 말릴 정도면 진짜 좀 쎄한 거거든요. 사오정이 사부님 지금 너무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진정하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삼장이 오정아 너 오늘 말 많다. 건방지게 스승 말에 토달지 말고 짐 들고 따라와. 그렇게 길을 나서게 돼요. 저팔계가 그러면 자기가 가서 쇠스랑으로 얼음을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한번 세게 치는데 쩡 하면서 엄청 튼튼하게 얼긴 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계의 인솔 아래 강가로 가게 되죠. 얼음 위를 건너갈 때 팔계가 깨알 꿀팁을 알려줍니다. 먼저 말은 발굽에다가 집단을 묶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삼장 지팡이나 여의봉, 쇠스랑 이런 거를 가로로 들게 세로 말고 가로로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혹시나 걸어가는 쪽 얼음이 깨져서 빠졌을 때 이 봉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나름 천개 해군사령관의 꿀팁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꽁꽁 언 한강 이런 데 건너가실 때 꼭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8개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밑에서 영감대왕 부하들이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영감대왕이랑 그 부하들이 하나 둘 어짜 해가지고 얼음을 와장창 깨버리고 삼장 일행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손오공은 뭐 말할 거 없고 사오정 저팔계도 물놀이 좋아하고 뭐 타고 다니던 말도 원래 용왕 아들이니까 물속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건 일도 아닌데 문제는 언제나 삼장 그대로 막 보글보글 얘들아 영감대왕 부하들한테 붙잡혀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러게 왜 가가지고 우리 말 안 듣고 어떡하냐고. 그런데 손오공은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지만 걱정 마시래. 우리 사부님 쉽게 죽는 분 아니라고. 아군에 강해가지고 잘 버티고 계실 거라고. 우리가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가서 구해오겠다.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말을 하죠. 근데 또 앞에서는 믿음직스러운데 통천하 가가지고는 살펴보다가 야 사부님 잡아먹혔으면은 괜히 기운 빼지 말고 올라와서 우리 다들 흩어져서 살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합리적인 제자들이지. 똑똑한 거지. 그래서 셋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손오공이 물속에서는 시원찮은데 변신은 잘하니까 팔개가 없고 오정이랑 사이좋게 영감대왕 사무실까지 가요. 거기서 손오공이 새우로 변신해서 사무실 안에 몰래 들어가서 쭉 훑어봅니다. 보니까 영감대왕 옆자리에 쏘가리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는데 삼장은 어디 갔는지 도통 안 보여. 그래서 지나가던 새우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이 영감대왕 조직이 고령화 조직인가? 다들 할머니야. 요게 이름도 영감이고 뭐 아무튼 새우 할머니한테 이 잡아온 삼장 어딨냐고 하니까 저기 뒤쪽에 돌개짝에 가둬뒀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보니까 삼장이 울면서 어금니를 꽉 물고 중얼중얼거려. 내가 어쩌다가 서천은 간다고 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스승님 오공이냐? 야 오공아 나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스승님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오공아 내가 여기서 하루만 더 갇혀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겠다. 이놈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서 날 살려라. 그러니까 스승님 좀 조용히 좀 하시고 구하러 올 테니까 조용히 좀 계세요. 오공아 어디 가냐. 이놈아 오공아 어디 가냐. 손오공이 영감대왕 사무실에서 나와서 동생들한테 사부님 아직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개랑 오정이가 들어가서 삼장 구출하기로 하고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물 위로 유인한 다음에 손오공이 무찌르는 맨날 쓰는 그 작전을 쓰기로 해요. 근데 사실 뭐 작전이라 하기도 뭐해. 왜냐면은 얘네는 은밀하게 들어가서 병사들 기절시키고 삼장 구출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냅다 직진이 쿵쿵쿵 계십니까? 그래서 영감대왕이랑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영감대왕 무기는 끝이 동그란 몽둥이 같은 건데 팔개랑 싸우다가 영감대왕이 쇠스랑? 혹시 농부세요? 무기가 왜 그렇게 생겼어? 거기에 팔개가 긁혀. 그래서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사오정이 합류하는데 사오정 무기 보고 뭐야 무기가 몽둥이가 생겼네. 방앗간에서 이랬었어? 비하 발언을 해요. 그래서 사오정도 긁혀서 평정심을 잃어. 그래서 심리전의 우위를 잡고서 싸우다가 결국 팔개랑 사오정이 후퇴를 하는 척 유인을 하게 됩니다. 영감대왕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가지 말. 느낌이 쎄하다고. 그렇지만 영감대왕이 무슨 소리? 내가 가서 쟤네들 잡아갖고 너네도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게 해주겠다. 용감하게 뒤쫓아갑니다. 일하는 리더, 영업 뛰는 사장님의 모습이죠. 부하들 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통천하 강기슭까지 올라갔는데 손오공이 기습을 하지만 영감대왕이 쓱 피하고 다시 물속으로 도망쳐요. 영감대왕이 땀을 닦으면서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쏘가리 할머니가 상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봐요. 알고 보니까 쏘가리 할머니는 여기서 일하기 전에 동해 용왕 밑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영감대왕이 손오공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고 큰일 났대. 걔랑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영감대왕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는 나중에 팔개랑 사오정이 와서 문을 부수는데 문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뒤에 자갈이랑 모래로 잔뜩 바리케이트를 쳐놔가지고 팔개랑 사오정이 또 어쩔 줄 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손오공이랑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손오공이 이때 필살기를 씁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 집에 찾아가는 거죠.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한테 이르러 가야죠. 팔개랑 오정이한테
소노공이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근두운 내비 주소를 관세음보살님 집으로 찍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니까 거기 제자들이 나와서 맞이해주는데 관세음보살님 지금 안 계신대. 아침 일찍 숲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신다면서 대성님 오시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손오공이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전에 한판 신나게 싸웠던 지금은 선제동자가 된 홍해아가 와가지고 대성님 덕분에 제가 또 줄을 잘 섰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손오공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라인이 좋아. 잘 풀려서 다행이야. 그래서 덕담도 주고받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덕담 주고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스승님 잡아먹히면 어떡해.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찾아보는데 보살님 저기 있네. 가보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치장도 제대로 안 하고 조각칼로 대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선하더라. 보살님도 자고 일어나서 치장하고 옷 입고 그러시는 줄은 몰라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손오공이 보살님 안녕하시냐고 오공이 왔습니다 하니까 나가래. 나가서 기다리라고. 아니 보살님 지금 여기서 오감놀이 하실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나가서 기다리라고. 2번이나 그러니까 더 까불 수가 없어갖고 알겠다고 하고 일단 나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관세음보살이 오더니 손에 무슨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치장도 안 한 양반이 야 오공아 삼장 구하러 가자 그러더니 서두르더라고. 순식간에 통천에 도착하고는 구름 위에서 아까 만든 그 대나무 바구니 있잖아요. 그걸 강에다 던지고서 주문을 외우는데 조금 있다가 바구니를 들어 올리니까 거기에 금붕어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야. 손오공이 이거 뭐냐니까 영감대왕이 이 금붕어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자기가 키우던 물고기인데 매일 아침에 물 밖으로 얼굴 내밀고서 제자들한테 설법하는 거 듣더니 깨달음을 얻고 물고기가 변신하고 통천하러 왔다. 그리고 얘가 쓰던 몽둥이는 꽃이 피지 않은 연꽃대라고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연못을 보는데 금붕어가 안 보여서 점을 쳐보니까 삼장일행의 위험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바구니 맞는 거야. 이번에도 형이 지금 다 해결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9년 만에 데리러 온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난 이런 생각도 들어. 물고기도 대단해. 노력이 가상한 거죠.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련에 정진했으면 물고기가 깨달음을 얻어요. 관세음보살님 그 설법도 설법이었겠지만 대단한 거지. 아무튼 관세음보살은 손오공한테 가서 삼장을 구하라고 하고 물고기를 데리고 다시 남해로 돌아갑니다. 통천하 사무실 가보니까 부하 요괴들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삼장을 구출해오고 놀란 삼장이 진정시키고 며칠 뒤에 통천하를 떠나려고 하는데 강이 넓은 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주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갑자기 통천하 밑에서 커다란 자라 한 마리가 쑥 나오더니 자기가 태워주겠대. 원래는 영감대왕 말고 자기가 이 통천하 사무실에 살고 있었는데 뺏긴 거라고. 자기 자리를 되찾으셨으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데려다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장이 그래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니까 자라가 웃으면서 허허 나중에 석가열애님 만나시면은 자기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다른 내용으로는 언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로 돌아가실 때 잠깐 들려가지고 그것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통천하를 지나가긴 하거든요. 요게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자라 덕분에 통천하를 건넌 삼장일행은 서천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